안녕하세요. 지마켓 옥션 판매자 교육센터 김덕규 시장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4월 5회차 상위 노출 관련한 방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KT님, 안녕하세요. 로아스님 안녕하세요. 영래님 안녕하세요. 정케이님 안녕하세요. 중간에 시작하자마자 사업자명 변경 신청하셨는데 미니샵명이 아니라 사업자에 있는 변경 신청하시는 건가요? 명을? 그거를 정확하게 하셔야 되는데 제이슨님 안녕하세요. 그 사업자명을 미니샵명을 수정하시는 건지 한 달에 한 번 할 수 있는 거 아니면 아예 그냥 사업자 등록증에 있는 뭔가가 바뀌어서 주소지든 명의든 사업자 번호든 등등등이 바뀌어서 그 변경을 신청했을 때 시간을 소요하는 걸 이야기하시는 건지 알려주시면 답변을 추가적으로 드리도록 할게요. 미니샵명은 바로 바뀌고요. 그 다음에 사업자 변경 신청하면 보통 3일 걸리죠. 근데 정확한 경로로 했느냐가 더 중요한 거거든요. 사업자 등록증이 완전 바뀐 거예요. 알려드릴게요. 박신혜님 안녕하세요. 뭐야 이게? 유라와 놀자님, 처음입니다. 업태를 전자상거래까지 알겠는데 통신판매업을 꼭 신청해야 되는 그 1,000만원 벌금이랑 이런 거 안 하시려면은 통신판매업 신고증을 반드시 내셔야 되고 간이사업자든 일반 가세자든 두 개 다 포함되는 거고 개인 판매자다 그러면은 상관없는데 사업자 관련된 뭔가 인터넷에서 물건을 파는 사람이다라고 하면 통신판매업 신고증 반드시 발급 받으셔야 됩니다. 그 통신판매업 신고라고 여기다가 통신판매업 신고 이렇게 검색하잖아요. 검색하면 이런 내용들이 이렇게 나와요. 여기 써져 있잖아요. 이걸 G마켓으로 바꾸면 되니까 통신판매 신고 안 하면 어떻게 되나요? 막 물어보잖아요. 등등등. 그거 안 하면은 제가 알기로 벌금이 최소 1,000만원입니다. 그리고서 징역까지는 아닌 것 같은데 그걸로 징역하면 좀 그렇긴 하죠. 그죠? 제재 대상이 되게 강하게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어서 그런 것들은 반드시 하셔야 된다. 그리고 아까 로하스님이 질문 주신 거에 보면 이거 이렇게 하셨나요? 이거 ESN 플러스에 찍 들어와서 여기 보면은 계정정보 변경 신청이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이거 클릭하시고 넘으면 이래 나오거든요. 이래 나와요. 본인 정보가 이렇게 들어와 있을 거란 말이야. 그러면 여기에 이제 사업장 등록 소재지 이렇게 있고 여기 사업자 소재지 상호명 변경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죠? 여기를 클릭하잖아요. 여기를 이렇게 클릭하면 나오죠. 그죠? 사업자 전화 변경 등등 관련한 게 여기에 해당되는 여기 있네. 사업자 정보 변경. 파일 업로드 하시면 되겠죠. 파일 업로드 띵 눌러가지고 내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는 거 업로드 하면 되는데 여기서 이거를 크롬으로 하시면 안 돼요. 응? 크롬으로 하면 안 돼. 익스플로러로 해야 돼. 익스플로러. 그래야지 이게 예전 버전이기 때문에 무슨 X 그거 있잖아요. 그게 이제 설치가 좀 돼야 돼요. 그게 된 상태에서 가능하니까 크롬으로 하면 안 된다. 꼭 기억하시면 됩니다. 익스플로러 하셔야 되고 다시 경로 설명해 드리면 계좌 정보 변경 신청에 들어와서 여기 보면은 사업자 정보 이게 만약에 이게 안 되면은 이거 상단에 도구 눌러가지고 호환성 보기 설정에 요 ESM이랑 G마켓을 추가해 주셔야 돼요. 오케이? 그거를 추가를 해 주셔야지만 이게 이제 업로드가 되고 등록 완료가 되면 이제 접수되었습니다. 이렇게 딱 뜨거든요. 그러고 나서 이제 완벽한 방법은 하루 정도 지났잖아요. 하루 정도 딱 지난 다음에 얼른 고객센터에 전화를 하셔가지고 나 사업자 변경 신청 파일 업로드 했는데 하루 지났는데 뭔가 안 된다. 혹시 승인이 났냐? 라고 물어보면 너그럽게 기다릴 거다라면 3일 정도 있다가 해보는 것도 괜찮고요. 보통 하루면 돼요. 하루면 다 되는데. 그래서 그렇게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됐죠? 넘어갑니다. 그리하여 많은 분들이 들어와서 인사를 하고 있고 힐링님 안녕하세요. DS 킴님 안녕하세요. 나 누구야? 명규님 안녕하세요. 답변 고맙고요. 땡큐. 금손님이 안녕하세요. 엊그제 G마켓으로 첫 주문 들어와서 처음으로 G마켓 주문 이야 김덕주 선생님이라는 언제서 제가 선생님이 됐죠? 덕주씨 저보다 동생인 것 같으면 덕주형, 저보다 형님이시면 그냥 덕주야. 아니면 덕주씨. 선생님 예전에 강의 돌려보면 참 잘하셨군요. 축하드립니다. 첫 주문 때가 기억나네요. 제가 늘
그 창업 설명회나 이런 쪽에 가서 넌지시 얘기할 때가 있긴 한데 제 첫 고객의 이름은 나승음 씨. 그다음에 옥션에서 구매를 하셨고 제 쪼리를 남자 여자 이렇게 한 족씩 사주셔서 커플 쪼리를 완성하셨던 네, 그분이죠. 제가 29살쯤, 28살쯤 창업을 했던 것 같은데 그분은 고등학생인가 중학생인가 그랬어요. 그래서 저 지금도 핸드폰에 저장되어 있는데 남자분이고 이렇게 몰래 푸사를 이렇게 딱 보면은 아주 건실한 청년으로 자라 있더라고요. 그분의 송장을 넣을 때 제가 한진택배 송장, 수기 송장 썼었거든요. 모나미 볼펜으로 되게 꾹꾹 늘면서 손을 벌벌벌벌 떨었던 기억이 있네요. 네. 주소지 틀리면 어떡하나 해가지고 그런 것들 막 쓰면서 되게 뿌듯했는데 자고 일어나니까 두 족이 들어와 있는 걸 어떡해. 그 다음날 뭐 네 족 들어와 있고 막 이랬는데 근데 그런 생각이 있네요. 네. 저도 이 방송 보고 지마켓 옥션 등록 다시 했는데 바로 주문 3건 들어왔어요. 다시 제대로 해보려고요. 광고대. 그러니까 오해들을 하고 계시는 게 있어요. 뭐 보통은 우리가 뭐 판매하면서 주변 사람들을 안 만날래 안 만날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정보도 많이 찾아보실 거고. 근데 항상 이제 뭐 제일 잘 되는 쪽 뭔가 뭔가 판매가 되게 주력적으로 나가는 사이트들을 관심 있게 이야기하고 관심 있게 그 컨텐츠를 만들고 이럴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뭐 어느 한순간에 이쪽은 잘 안 되나?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거는 그분들이 돈 벌어 먹으려고 그렇게 영상을 찍으시는 거고 실제로 판매를 해보면 사이트 전체적으로 분배라고 하는 게 생겨요. 그 분배에 대한 이야기는 제가 수없이 유튜브 이거를 하면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그 뭐 지금 저희 분배는 뭔 소리야 하시는 분들은 올해 1월 거부터 그냥 보시면 대충 이해가 좀 되시는데 너무 기니까 뭐 지금부터 쭉 참여를 하셔도 되고 중간중간 그런 설명을 해드리니까 이게 기본적으로 어느 한 사이트만 잘 될 수는 없거든요. 구조상. 그래서 이쪽에서는 이런 플레이를 해야 되고 저쪽에서는 저런 플레이를 해야 되고 결국에는 이야기하고 싶은 거는 예전에 딱 한 번 언급한 적이 있는데 판매자의 태도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사이트가 아무리 뭐 이상하고 뭐 나한테 불합리하고 내 아이템의 정책 뭐 내 사업의 방향과는 사이트가 뭔가 다른 것 같아 라고 한다 한들 그러면 뭐 그 사이트를 내가 바꿀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적응하고 거기에서 판매할 수 있는 기준을 내가 스스로 마련하고 거기에 좀 적응해서 잘 팔 수 있는 방법들을 계속해서 생각하고 적응하는 게 판매자의 습성과 습관이어야 되지. 이거를 내가 고정적인 틀 안에서 내가 정해놓은 기준대로 사이트가 움직여야 돼라고 생각하면 그냥 나랑 맞는 사이트에서만 파셔야죠. 그러면 알아서 매출 그냥 줄이시는 거고. 그럼 좋은 방식은 아니에요. 그리고 뭐 어떤 뭐 특정 사이트를 언급하는 건 아니지만 그 사이트의 뭐 방향성과 내가 좀 다르다가 한들 그 사이트가 지금은 아니더라도 나중에는 또 그 사이트의 방향성이 맞을 수도 있는 거고 그런 거는 아무도 예측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좀 기다리고 같이 하고 뭐 만들어가고 하는 겁니다. 근데 봤는데 얘랑 좀 고만고만한 것 같아. 그러면은 그냥 그 중에 하나만 이제 커지게끔 만드는 거고 뭐 그건 스스로가 선택하는 부분 중에 하나인데 내가 시장을 얼마나 잘 분석하면서 보고 있냐에 따라서 더 많이 보이고 더 많이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은 스스로가 좀 여러 방송 저희 것뿐만 아니더라도 여러 방송들을 막 보시고 뭐 교육 좀 다니시고 이러시다 보면은 눈에 들어오십니다. 제일 좋은 거는 물건을 하나하나 팔아보면서 경험하는 게 가장 좋고요. 내 돈 써가면서 광고해보는 거 그만한 교육은 없죠. 그죠? 네, 그러면서 제가 성장하고 하는 거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 꼭 인지하셨으면 좋겠고요. 뭐 오늘 날짜로 오늘 뭐 보니까 뭐 오늘의 집 뭐 광고 개편한다고 막 써져 있고 한데 들어가서 봤는데 안 열리대요. 뭐 카테고리 뭐 수수료를 또 조율한다 그러고 결국엔 그렇잖아요. 뭐 아무리 잘 돼도 결국엔 오픈 마켓화 시켜갖고 전체적인 상품 카테고리 볼륨을 늘리는 거 판매자들이 결국에 물건을 팔다가 카테고리를 확장하는 이유는 매출의 확장을 위해서인 거잖아요. 뭐 사이트도 똑같다는 얘기죠. 네, 어쩔 수 없어요. 그렇게 해서 더 많은 셀러들을 담아갖고 상품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경쟁력이 생기는 거고 그 상품들이 팔리면 팔릴수록 매출은 올라가는 거고 뭐 이런 거잖아요. 그죠? 네. 그러면 또 그에 맞는 또 정책이 생겨나는 거고 그에 맞는 광고가 또 생겨나는 거고 이게 순환이에요. 순환. 판매자는 그 안에서 내가 더 잘 벌 수 있는 게 뭔가 이런 것들을 잘 살펴보는 게 자세인 거지 내 뜻대로 뭔가를 하려고 하면 보통은 잘 안 되더라 뭐 이런 얘기죠. 그죠? 사업자 변경 안 된 상태에도 판매해도 상관없죠. 유예기간이라는 게 있으니까 사업자 번호가 바뀐 상태에서 세금 계산서 문제가 생기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업자 번호가 바뀐 경우에는 재빨리 뭔가 액션을 취해 주시는 게 필요하죠. 왜 안 그러면은 중간에 벙 떠버리는 거니까. 그래서 근데 어차피 그것도
뭐 사업자 변경이 되면서 이제 국세청이랑 이제 주고받다 보면 이 사업자 게 아닌데 하면 이제 반려하고 한 것들을 한꺼번에 발행하기도 하고 뭐 이런 식인 거니까 누락될 리는 그렇게 있진 않아요. 요즘 시대는. 그렇기 때문에 로하스님 그렇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고 일단 아까 알려드린 대로 전환이라는 변경 신청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신혜스님 안녕하세요. 네. 그리고 희준님 안녕하세요. 도주바니님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내용을 시작하기에 앞서 뭐 어떤 걸 좀 가져왔냐면 항상 그 방송 들어오기 전에 오늘 주제에 대해서 많은 생각들을 하는데 매번 같은 이야기를 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좀 루틴하는 일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변화를 줄 수 있는 게 뭔가를 생각을 해보면 뭐 사례 들어온 것들을 소개하는 거, 그 다음에 제가 경험하고 있었던 한 주간의 뭐 어떤 노출에 대한 어떤 비중, 뭐 변화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을 알려드리는 거,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그냥 멍하니 있다 보면은 뭐가 먼저일까, 뭐 항상 뭐 정답은 있다라고 생각은 안 되는데 저런 생각들을 좀 하긴 하거든요. 근데 최근에 또 미팅도 많이 했고 기업 미팅도 많이 했고 그 다음에 얼마 전에는 무슨 만렙 사장님 양성소인가? 거기에서 온라인 촬영해달라 그래갖고 4시간을 촬영하다가 죽을 뻔했어요. 네, 4시간을 혼자 얘기한다고 생각해보세요. 목이 막 성대가 나가요. 막 그렇게 해가지고 갔다 와서 막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하면서 강의안을 이렇게 쭉 살펴보는데 그런데 이제 어떤 생각이 좀 들었냐면 그 여기에서 이제 시작하는 건 뭐였냐면 뭐 그런 것들을 시청하시는 사장님들이 그런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강사에 대한 평가를 한다. 그러면서 저 사람이 이야기하는 거는 사실상 너무 추상적이다. 뭐 어느 사람이 이야기하는 건 되게 저 사람이 실무가 좀 잘 돼 있는 것 같다. 뭐 어느 사람이 얘기하는 거는 뭐 이거는 약간 평가를 한대. 그런 얘기를 하면서 그래서 자기네들이 강사를 섭외하는 기준이 뭐 실제로 물건을 뭐 파는 사람들 뭐 이런 기준으로 뭐 설명한다는데 좀 기가 차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먼저일까를 항상 생각을 해보는 거죠. 강사가 가이드를 알려주고 아이템을 내가 여기다가 그러니까 들은 사람이 이걸 껴 넣었을 때 그게 그냥 아이템이 팔릴 물건이면 알아서 그 가이드도 잘못된 가이드는 아니잖아요. 그걸 해서 이렇게 팔려. 근데 뭐 이게 전자라고 한다면 1번 그리고 이 특정 강사는 실무 경험이 너무 많아서 막 사례를 막 엄청 들어주고 막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해야 된다 막 이런 것들을 막 엄청 막 팔 만한 것들을 막 엄청나게 설명을 해. 근데 실제 그 아이템을 여기다가 끼워 넣을 때 똑같은 일이 일어날까? 를 생각을 해보면 그것도 좀 이상한 거예요. 그러면 안 팔려야 되는 상품을 진짜 실무 경험이 많은 사람이 접근을 해서 이거를 얹어 놓으면 물건이 날개 돋친 지 팔릴까? 안 팔리던 게 팔릴 수는 있겠죠. 근데 그게 로아스에는 적정할까? 이익에 대한 거. 이익적인 부분에서도 진짜 엄청나게 좋은 효과를 낼까? 제가 봤을 때는 그건 조금 힘들거든요. 그래서 순간적으로 들었던 생각이 순위를 먼저 그러니까 상위 노출을 하려고 하는 것들에 대한 개념이 되게 강하잖아요. 그러니까 물건을 팔다 보면은 무조건 상위 노출해야지 막 이런 생각 한단 말이에요. 누구나 해요. 그리고 내 상품이 좋든 싫든 그러니까 좋든 싫든은 내가 느끼는 감정이 아니라 고객이 이 상품을 많이 사주든 덜 사주든 그건 뒷전이야. 그냥 무조건 나는 1등을 하고 싶다는 생각이 머릿속에 가득 차기 시작해요. 판매자는 다 그런 것 같아. 저 역시도 그렇거든요. 이 상품에 대한 평가에 대한 기준이 어떨지도 생각을 안 하면서 이 상품이 진짜 이 시장에서 정말로 필요할까? 사람들이 정말로 좋아하는 상품일까에 대한 되게 직접적인 고민이나 어떤 깊은 고민이 우선적으로 돼야 되는데 그게 뒤로 밀려있는 상태에서 온갖 생각은 그냥 무조건 상위 노출인 거야. 안 될 만한 상품도 무조건 3등 안에 갖다 놔야 되고 막 이런 생각만 하니까 그냥 미친 듯이 상위 노출 하는 거죠. 그러면 상품은 뒤로 밀려나 있는 거잖아요. 상품이 진짜 상품이 별로인데 노출이 잘 되면 물건이 많이 나갈까? 혹은 뭐 순위가 좀 별로더라도 상품이 좋으면 알아서 잘 팔리지 않을까? 막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럼 우리는 왜 다 1등이어야 될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서 원래 내 상품의 순위는 정해져 있는 거 아닐까? 내 상품의 순위는 정해져 있는 게 아닐까? 막 이런 생각도 좀 한단 말이에요. 왜 이런 생각을 할까를 생각을 해봤더니 어느 날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내가 학창 시절에는 반에서 몇 등이었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학창 시절에는 내가 왜 1등을 하려고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왜 지금 와서 판매자가 됐을 때는 1등을 엄청나게 하고 싶은데 학창 시절에는 왜 반에서 1등을 하고 싶다는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이게 1등을 해도 학창 시절에는 1등을 해도 돈이 안 되기 때문인 거예요. 때문에. 근데 이게 나중에 좋은 대학 가고 그다음에 좋은 직장에 취직하게 되면 결국에 돈을 많이 버는 거잖아요. 그쵸? 뭐 많이 번다라는 개념 뭐 이런 뭐 그런 개념 아니에요. 지금 생각하시는 그런 개념이 이렇게 되는 뭐 선순환 구조 누구나 생각할 수 있는 내 자식이 또 이랬으면 좋겠고 뭐 이런 것들인 거잖아요. 그럼 여기서부터 이렇게 시작이 되더라고요. 그러면 이때 내가 가장 많이 당한 게 뭘까를 생각해봤더니 이거야. 비교를 엄청 당한 거예요. 난 오픈할 수 있어. 제가 모의고사를 전교에서 뒤에서 두 번째를 한 적이 있어요. 제 짝꿍이 꼴등이었고. 예. 그래서 저랑 개그맨 나준경 씨라고 있어요. 공개해주세요. 예. 개그맨 나준경 씨가 꼴등이었고 제가 그 앞에 둘이 번갈아 가면서 막 그랬거든요. 그럼 그때 이제 생각을 해보면은 그보다 더 어릴 때도 항상 뭔가 쟤는 저런데 너는 왜 안 해? 뭐 가까운 형이랑도 막 비교를 하잖아요. 부모님들이. 그러니까 이게 되게 경쟁 구도라는 게 뭔가 노출에 있어서 굉장히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것 같아요. 뭔가 이 시장에 들어왔으면 내가 예전에는 1등 못했지만 그래도 나는 좀 1등을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엄청나게 하는 것 같고 거기에서 좀 시작이 되는 것 같고 거기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상품이라고 하는 거에는 그렇게 또 뭔가 리소스를 투여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부분도 이게 좀 약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나라처럼 뭔가 순위에 집착하는 현상, 아이템에 더 집착을 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이게 노출 순위 때문에 그런가? 라고 해서 다시 한번 여러 가지의 노출을 쭉 살펴봤는데 또 그렇지도 않아요. 노출 순위는 어느 한 번도 판매자들에게 당신은 무조건 1등을 해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한 적이 없어. 근데 우리끼리 그냥 난리가 난 거죠. 그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뭐 이런저런 생각들을 하다 보니까 상위 노출 진짜 필요한가? 뭐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시작을 해보도록 하죠. 이런 관점 안에서 랭킹 시스템인데 보면 이경님 안녕하세요. 이렇게 보면 이제 상위 노출이잖아요. 저번에도 이걸 좀 가져와서 이런 얘기들을 했었는데 1등을 하면 계속 할 수 있을까? 이게 이제 중요하다 그랬잖아요. 지속적일 수 있느냐라고 하는 거. 뭐 돈을 썼든 뭘 했든 일단 1등을 가져갔는데 그 1등을 가져갔을 때 엄청난 노출로 인해서 뭐 가져갔다. 그러니까 뭐 원래는 100명이 들어와서 한 12명 정도, 한 10명이라고 할게요. 10명 정도만 사주면 1등을 할 수 있었던 건데 100명이 들어와서 근데 이거를 억지로 1000명을 불러와서 10개를 결제시켰다라고 한다면 그 1000명을 계속해서 유지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라고 하는 부분이 매우 이제 힘들죠. 그런 부분. 물론 좀 성취감은 생길 수 있을 것 같은데 그에 반해서 불안감은 계속해서 커질 것 같고요. 왜냐면 원래 100명만 가져오면 되는데 1000명을 데려오려고 계속해서 노력을 하다 보면 불안감이 점점 커질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매출은 상승하는데 이익은 어떻게 될까에 대한 고민이 계속 있는 거고 그걸 유지할 수 있을까? 과연 힘들죠. 그죠? 광고비를 내가 좀 절약해야지 하면 여기서 시작했던 1000의 클릭이 100클릭이 다시 되고 뭐 900클릭이 되고 800클릭이 되고 700클릭이 되고 줄이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순위는 안 흔들릴까? 라고 하는 생각들. 그 다음에 내가 그렇게 해서 쭉 팔면 재고는 얼마나 또 쟁겨놔야 되냐라고 했을 때 마케팅 비용에 너무 많은 투여를 하게 되면 다시 물건을 사야 된다라고 하는 부담감이 계속 가중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재고에 대한 관리들 피드백이 계속 올 건데 그 1000명을 데려왔을 때의 CS의 후기와 평점과 그 다음에 100명을 데려왔을 때의 CS의 후기와 평점 좀 다를 거거든요. 그런 것들 상품의 발전과 변화는 있을 수 있나 라고 하는 부분 요건 좀 1000명 데려오면서 잘 되긴 하겠네요. 네, 브랜딩 수많은 사람들한테 보여지긴 했지만 내 상품이 과연 브랜딩이 될까? 상위 노출은 내가 무엇을 목적으로 하는 걸까? 이런 고민들이 항상 좀 있으셔야 됩니다. 갖다 놓는다 그래서 모든 게 해결되지는 않거든요. 그리고 갈 만한 상품은 굳이 내가 많은 노력을 하지 않아도 갑니다. 가요. 결국엔 가요. 그래서 오래 걸리는 시간을 내가 버텨낼 수 있느냐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인 건데 내가 너무 단기간 내에 어떤 결과를 보기 위해서
굉장히 큰 노력을 하고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한 번쯤은 해보실 필요는 있다. 그럼 적정 노출이라는 걸 그러면 어떻게 만들 거냐라고 하는 부분이 생겨난 거죠. 그래서 알고리즘에 대한 이해가 그래서 필요하다. 항상 이야기할 때 검색이 먼저냐 카테고리가 먼저냐 이야기하지만 저는 무조건 카테고리가 먼저다라고 이야기를 한다 그랬죠. 그죠? 왜냐? 이 사이트를 만들 때 처음에 카테고리가 지금처럼 많지는 않았을 거란 얘기예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오늘의 집 뭐 이렇게 예시하면서 가구를 중심으로 팔았던 게 생활이랑 리빙이랑 가전 쪽으로 확장이 됐고 하다 보니까 카테고리 확장해야지 매출이 성장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드니까 카테고리를 더 늘리기 시작하고 거기에 담당자가 배치되고 매출의 어떤 목표를 주니까 그거에 대해서 아이템을 계속해서 수집하고 하다 보니까 이건 분류를 좀 나눠야겠네. 나누다 보니까 검색을 쳤을 때 중복 카테고리가 나오기 시작하고 야 그러면 이건 좀 통합하고 검색을 나눠야겠네. 이런 생각들이 나오기 시작하고 그게 시행착오를 겪고 만들어진 게 지금의 사이트들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마켓 옥션 뭐 뒤에 건 굳이 읽진 않고 카테고리 정확도의 개편이에요. 뭔가를 검색을 했을 때 나오는 카테고리의 기준인 거죠. 근데 지금은 50자예요. 50자. 단어를 엄청나게 넣을 수 있고 심지어 뭐 수정 불가한 것과 가능한 거 이거 지금 수정해야겠다. 이제 가능 또는 불가잖아요. 그죠? 가능 또는 불가. 네, 이렇게 되니까 카테고리가 수정이 되는 카테고리 같은 경우에는 그 상품명이 수정이 되는 카테고리 같은 경우에는 지금은 이제 옵션도 붙일 수 있고 지금까지는 아닌가요? 네, 6월. 네. 2.0에서 이제 수정도 가능하고 그 다음에 옵션도 붙일 수 있고 추가금도 붙일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기본적으로 지금도 이제 수정이 안 되는 예를 들어 가전이나 이런 쪽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런 것들이 다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등록해놓고 정확도를 따지기보다는 최대한 어떤 키워드를 많이 낼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되는데 어느 날 갑자기 제가 뭘 봤냐면 요번에도 강의를 하면서 요런 걸 본 거예요. 면도날을 이렇게 검색을 하니까 아래쪽에 쭉 내렸을 때 주목할 만한 상품입니다. 영역일 거잖아요. 이 사람은 도르코 페이스 7.2가 뭐야? 프레쉬 면도날 12세트 7중단 남성 면도기 정말 잘 넣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제 P&G 샵 같은 경우에는 그냥 딱 이러고 끝나잖아요. 이런 상품명의 패턴을 우리가 어디서 봤냐면 물류에서 많이 보고요. 왜냐면 물류는 단순해야 되니까 물류에서 스마일 배송하는 거면 이해가 되는데 일반 판매로 굳이 이러고 있을 필요가 있을까를 생각해보면 어느 사이트에 지금 초점이 또 맞춰져 있는 거냐면 등록을 하면서 가격 비교에다가 묶으려고 되게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도 면도날 이렇게 검색하면은 쇼핑 기준으로 나오는 광고 끝나고 있는 지점에 약간 이런 느낌의 어떤 상품명인 거잖아요. 결국에는 지금 보시는 게 그죠? 네. 이런 거예요. 이쪽에서 이제 요구하는 어떤 기준이 속성 기준으로 해갖고 보면은 날, 입수 뭐 이런 것들이거든요. 자꾸 이런 면도기 날이라고 해볼까요? 면도기 날. 네. 하면 속성이 좀 더 많아지려나? 아니네요. 면도 날이 더 많네. 네.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요구하는 조건이 뭐 이런 식으로 퍼지다 보니까 결국에는 초점이라고 하는 게 흐려진다라는 거예요. 지금 내가 넣어야 되는 것들이 뭐고 지금 검색 기준으로 넣어야 되는 사이트인 건지 아니면은 이거를 그냥 그대로 넣어야 되는 건지 막 이런 그냥 과도기에 있는 거예요. 이게 좋지 않더라고요. 사이트마다 특성이 있어요. 그 사이트의 특성을 잘 살리면서 상품 등록을 해야 되는 게 필요한데 그게 아니라 그냥 내가 생각하고 있는 기준에 저기만 맞추면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갖게 되니까 2730 제가 아까 저 사람은 잘 넣었어 라고 이야기를 한 이유 중에 하나는 딴 게 아니에요. 딴 사람이 못 먹는 그냥 이 키워드를 먹는 거예요. 이것도 클릭을 해보면 카테고리 구조가 어떻게 생겼냐면 남자 여자를 구분하지 않아요. 바디 헤어 면도 용품 면도날이에요. 네. 이런 상황이냐라고 하면 이런 키워드를 넣은과 동시에 2780키 이 키워드의 조회수를 먹을 수 있는 거죠. 그죠? 그럼 50자까지 만들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기준 중에 하나인 건데 채우지 못하고 어느 한 사이트의 특정의 무슨 가격 비교만을 목적으로 저 상품명을 그냥 일률화 시켰다? 그거 좋지 않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뭐 솔루션을 막 쓰고 있잖아요. 솔루션 쓰고 있으면서 이제 등록하는 거 귀찮으니까 마스터에다가 놓은 다음에 거기에 엮여져 있는 상품들에 뿌려라 이거 이제 명령어를 주는데 그 명령을 줄 때 보면은 마스터 코드에 상품명을 되게 짧게 지어 놓는단 말이에요.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 옛날엔 길게 지었잖아요. 언제? 지마켓이 매출 1등하고 막 이제 엄청 막 난리도 아니었을 때 2008년도 뭐 2013년, 2016년까지도 그렇게 했단 말이야. 그렇게 막 그냥 상품에다가 키워드를 빠각빠각 채워 가득가득 채워갖고 등록하다가 지금은 저렇게 짧아진 걸 보면 아까도 이야기한 순환이라고 하는 구조 안에서 그게 좋은 방법이냐라고 할 때 절대 좋지 않다니까요. 예. 그래서 사이트 특성을 잘 알아야 되고 거기에 맞는 방식의 상품 등록이라고 하는 게 기반이 되어져야 기본적으로 노출 점수는 등록 점수 더하기 판매 점수인데 등록 점수라고 하는 고정 점수가 흔들려 버리니까 판매 점수는 제대로 나올 수는 있냐라고 이렇게 물어본다라고 하는 거죠. 그게 이제 이상해진다라고 보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스마트 스토어 같은 경우에는 적합도 AI 패턴이랑 속성이 이제 다른 거예요. 똑같이 50자를 넣을 수 있지만 여기는 패턴과 속성 위주로 움직이는 거죠. 얘네들은 그냥 이렇게 등록을 해야지만 상위 노출이 돼라고 이제 규정 지어 놓은 어떤 적합도, 얘는 정확도, 다르다니까요. 그래서 이 기준으로 위에까지 다 맞춰버리면은 사이트 기준으로는 그렇게 좋은 방식의 상품 등록은 아니었다. 필패다. 내가 왜 안 팔릴까를 고민하는 건 좀 이상한 생각인 거죠. 내가 뭔가 실수를 한 게 있지 않을까를 잘 먼저 생각해보고 할 도리를 내가 다 했는데도 판매량이 안 나오면 그건 사이트 탓을 해도 되지만 그게 아니다라고 하면은 보통은 스스로가 잘못을 하고 있는 부분이 클 수 있다. 이거는 조금 머릿속에 새기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외의 사이트 같은 경우에 태그를 넣죠. 그죠? 완전 달라요. 여기는 그냥 짧게 넣고 태그 넣으면 알아 나오는데 기본적인 구조가 사실 또 태그가 아니에요. 여기는 알고리즘 자체가 태그 넣는다면 노출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이미 그 카테고리에 등록하면서 노출될 수 있는 영역은 정해져 있어요. 이미 정해져 있고 그리고 그 외를 논할 게 사실상 없어. 그래서 의미 없음이라고 적어놓은 거야. 네, 노출에 대한 기준 자체가 그 모양이에요. 그리고 수수료 많이 떼이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은 그게 이제 또 상위 노출이 되는 구조죠. 그죠? 판매량 많아야 되고 그런 정도의 수준이다라고 보는 거고 노출 점수는 이제 뭐 등록 점수 더하기 판매 점수다 비슷한 로직이다라고 보는 건데 보면은 3일간의 입금자 수 및 금액이라고 하는 거는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날 내가 똑같이 뭐 3건을 팔아서 누적 지수가 9까지 만땅으로 채워진 거예요. 근데 이제 목요일이 됐을 때 내가 뭐 물건을 못 팔았다 치면 월요일 날 팔았던 3건이 사라지면서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합산은 6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3일간의 입금자 수 및 금액이라고 하는 부분은 뭐 3일을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1할로 계산했을 때 꾸준하게 계속해서 판매량이 나와줘야 된다. 늘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런 것들이요. 유입, 전환, 객단가. 그죠? 그래서 이 클릭이라고 하는 100이라고 하는 숫자를 유지할 수 있느냐. 왜? 전환과 객단가는 고정이라고 보시는 게 좋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그쵸? 그래서 여기에서 사이트를 늘리면 늘릴수록 그 다음에 광고의 구자를 늘리면 늘릴수록 어느 특정 사이트의 매출이 상승하더라. 이 결론에 도달하는 거거든요. 결국 내가 얘를 계속하면 할수록 뭐 여기에 또 하나 추가할 수 있어요. 바이럴을 하면 할수록 이렇게 되겠죠. 네. 요런 애 늘 하시는 거잖아요. 그죠? 뭐 필수적으로 필요하다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이런 어떤 마케팅의 행위들을 하면 할수록 계속 사이트라고 하는 매출이 상승하더라는 거예요. 결국에 전체 매출이 상승하더라. 그러면 이 100이 계속 1000이 될 수도 있고 뭐 이게 200이 될 수도 있고 계속 고정적으로 나오는 100클릭에 뭐 1%의 전환에 1만원의 객단가 이러고 있었다라면 이걸 2로 바꿨을 때는 2만원이 되는 거고 이걸 3으로 하면 3만원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네, 저 앞에 뒤에 있는 숫자 바꾸기 힘들다니까요. 요거는 굉장히 힘든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제 우리는 이제 마케팅을 잘하는 사람, 마케터들 이렇게 부르는 거잖아요. 이 고정적인 유입을 발생시킬 수 있냐? 그러면 고정적인 유입을 발생시킨다라는 건 광고 외에는 논할 수 있는 게 별로 없더라. 플러스 알파, 뭐 알파는 뭐야 할 때 바이럴, 뭐 SNS, 뭐 영상 등등등 플러스 이것도 알파 이렇게 놓으면 되겠죠, 그죠? 이런 것들이겠죠. 매체 광고 뭐 등등등. 이런 것들이 이제 쭉 합쳐져서 고정 유입이 꾸준하게 발생되고 어느 순간에 유입이 떨어진다. 이 무슨 경우예요? 노출이 사라진다.
사라진다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일까요? 뭐 순위가 떨어졌거나 그 다음에 바이럴이 떨어졌거나 블로그 사라진 거죠? 네, 떨어졌거나 아니면은 상품의 광고가 떨어졌거나 또 어떤 상황일까요? 그 다음에 가격 비교가 해체됐거나 됐거나 아니면 뭉쳤거나 해체 또는 뭉쳤거나 네, 둘 중에 하나. 그래서 키워드가 되게 뭐라 그래 되게 확장성 있게 해놓고 팔고 있었는데 가격 비교가 형성되면서 키워드가 단촐해지는 경우, 그럼 노출이 많이 없어지잖아요. 이런 경우, 혹은 이제 거꾸로 얘기하면 되게 가격 비교를 잘 하고 있었는데 이게 해체가 뻥 되면서 순위가 한꺼번에 싹 날아가는 순간 네, 노출이라고 하는 게 또 사라지고요. 그죠? 뭐 G마켓 기준으로는 광고를 열심히 하고 있었는데 순위가 밀려서 광고가 떨어져 버렸거나, 그죠? 그로 인해서 뭐 순위가 떨어졌다라고 하는 건 내가 포커스나 프리미엄을 열심히 달고 있었는데 그게 뭔가가 떨어져 갖고 순위가 1페이지에서 안 나오고 저기 한 10페이지에 나오고 있거나 등등등등등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는 거죠. 그죠? 이런 일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고정 유입이 흔들린다는 거예요. 그럼 나는 그 고정 유입을 꾸준하게 유지할 수 있었던 사람이었느냐라고 하는 거 어디 있어? 여기 있죠? 그죠? 유지 과연 가능하냐라고 하는 거, 가능합니까? 라고 하는 것들이 존재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겠죠. 맞나요? 네, 맞죠. 그죠? 내가 어느 그 카페에다가 저희 셀러 공간 카페 어느 카페란다 셀러 공간 카페에다가 제가 이런 이야기들을 남겨봤어요. 뭐라고 남겨놨냐면 어느 사이트의 이름이에요. 판매량이 높아서 순위가 유지되는 걸까? 아니면 판매량은 없는데 그냥 패턴만 맞아서 유지되는 걸까? 최저가를 줬더니 순위가 유지되는 걸까? 최저가를 주지 않아도 패턴만 맞으면 유지되는 걸까? 이런 이야기들을 제가 쓴 적이 있습니다. 네, 알파카님 안녕하세요. 리구님도 안녕, 페페님도 안녕. 이런 생각들을 계속 해봤죠. 그랬더니 여기에 댓글이 하나가 달렸습니다. 뭐라고 달렸을 것 같으세요? 네. 사장님들 뭐라 달렸을 것 같으세요? 여기에 댓글이 하나가 달렸어요. 댓글이 한 개. 그 수많은 사람 중에 저한테 댓글을 하나 달아주더라고요. 네. 저런 고민에 제가 빠져서 그냥 어느 순간에 야 뭐가 맞을까에 대한 생각을 제가 계속 하면서 저게 뭐지 도대체? 왜 이놈의 순위는 이렇게 변동이 심한 거야? 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그리고 이게 공정한 로직이라고 나는 생각을 하는데 과연 이런 식의 계속 무언가를 맞춰줘야 된다라고 하는 귀찮은 짐이 발생하는데 이게 맞는 걸까요? 어느 게 맞는 건가요? 라고 이제 질문을 했더니 여기 댓글이 뭐라고 달리냐면 실장님이 모르는데 저희가 알까요? 이렇게 이렇게 달렸어요. 네. 역시나 여기에다도 질문을 했더니 플랫폼 마음대로 페페님 고맙습니다. 댓글을 달아주셨네요. 네. 아무도 댓글을 안 다는 거 보니까 제가 모르는데 진짜로 이렇게 달렸어요. 이렇게 실장님이 모르는데 저희가 알까요? 글쎄요. 플랫폼 마음대로가 맞죠. 정확하게 얘기하면 그것도 맞는데 그렇게만 치부하기에는 너무 답답하고 짜증나잖아요. 그래서 최저가를 주니까 판매량이 올라가는 건 맞는 것 같고 그로 인해서 순위가 만들어지는 건 맞는 것 같은데 이 안에서도 결국에는 상대성이라는 걸 생각해야 되고 그러면 내가 경쟁사보다 얼마나 판매량이 나와야 이 정도의 갭을 두고 순위가 유지될 것인가. 이거는 다 똑같은 이야기인 것 같아요. 그리고 뭐 광고를 사용하면서 광고의 사용이 순위에 도움이 될까? 이런 생각들을 해보면은 저는 뭐 고객센터는 뭐라고 할 거냐면 아니라고 대답할 건데 저는 yes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네. 이런 것들. 네. 그래서 항상 뭐 이런 고민에 빠져 있는 거죠. 지금 이 표를 보면서 제가 이런 얘기를 했으면 무슨 얘기를 하는구나가 이해가 되면
조금 판매해 보신 분들 이게 뭔 소리야? 라고 하시면은 완전 초보이신 분들 구분 지어 드렸습니다. 그래서 3일간의 입금 자수 및 금액이라고 하는 꾸준하게 주문 건수와 매출액이 나와줘야지만 순위권이 유지된다. 이거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서비스 점수에 배송 응대 후기가 있거든요. 배송 응대 후기. 배송은 당연히 3일 배송하실 거고 응대도 그렇고 후기도 잘 받으실 거예요. 저거는 뭐 문제 되는 게 아니에요. 고객 혜택 점수, 판매자 할인, 뭐 중복 하나 더 사면은 뭐 할인, 뭐 저번 시간에 설명드렸죠. 그런 것들. 그 다음에 리스팅 광고, 포커스, 프리미엄. 그다음 마지막이 검색 정확도 지수. 아까 검색할 때 뭐 카테고리 구분 막 보여주고 막 했죠. 그죠? 그리고 스마트 스토어에 보니까 이제 클릭수, 실적 지수, 최신성. 왜냐면 여기 있는 상품이 여기도 이제 보여지는 거잖아요. 정확히 얘기하면 이거 바꿔야 돼. 이렇게 하니까 이게 대단해 보여. 네이버 쇼핑이죠. 이 노출의 기준은 스마트 스토어의 노출 기준이 아니라 정확하게 얘기하면 가격 비교 중에 하나인 네이버 쇼핑의 랭크 순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뭐 적합도 지수, 인기도 지수, 신뢰도 지수 이 세 가지를 볼 건데 거기에서 표현되는 게 키워드의 연관도와 카테고리 선호도가 적합도 지수고 인기도 지수가 클릭수, 실적 지수, 뭐 구매 평수, 찜수, 최신성. 근데 마지막에 이제 신뢰도 지수 같은 경우에 상품명 SEO 스코어 뭐 이렇게 부르는 거잖아요. 근데 결국에는 스코어 잘 맞추고 속성 잘 맞춘 다음에 거기에서 그 이후에 이제 나오는 클릭수, 실적 지수, 그다음 구매 평수 이 세 가지의 가중치에 따라 순위의 변동이 생겨나는 거예요. 여기에 이제 한 가지 이제 뭔가가 아쉬운 점이 하나가 아쉬운 건 아니죠. 사이트 특성이니까. G마켓은 후기가 1년 6개월 기준으로 저는 1년인 줄 알았더니 1년 6개월 기준으로 줄어들어요. 대신에 구매 숫자는 무한정 늘어나죠. 옥션은 후기랑 구매 숫자가 무한정 늘어나죠. 그죠? 그 다음에 네이버 쇼핑 같은 경우에는 N이라고 할게요. N사이트 같은 경우에 여기는 구매 숫자는 6개월 기준이고요. 그죠? 그 다음에 후기 숫자가 무한정 늘어나요. 이렇게 돼요. 그러면 지금 여기 어디야? 여기 있는 것들을 이렇게 본다라 했을 때 여기 보면은 구매 평수가 있잖아요. 그죠? 구매 평수. 요 평수 기준으로만 본다라 해도 뭐 예를 들어 뭐 쇼핑의 어떤 노출 기준이 뭐 300점, 200점, 100점 이런 식으로 가중치를 준다라 했을 때 쇼핑에 만약에 후기 점수가 가중치가 300점으로 주는 시기다. 뭐 그런 시기가 얼마 전에 있었죠. 그죠? 그 얼마 전의 시기 약 한 3개월 올해 들어서 한 제가 봤을 땐 3월에 한다. 1월에서 한 3월, 4월 지금까지도 그런 것 같긴 한데 1월에서 3월 정도까지는 구매 평수가 되게 중요했단 말이에요. 구매 누적 숫자 원래 중요하긴 했는데 가격 비교인 곳은 더 그랬죠. 그런 곳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문제가 발생하는 거잖아요. G마켓에 해놨던 숫자가 줄어들기 시작하고 그러면 네이버에 있는 게 뭐 늘어나면 좋겠는데 이걸 내가 상대적으로 돌리고 있었다라고 한다면 후기의 숫자가 되게 일정적으로 늘어나는 게 아니라 어느 한쪽에선 줄고 어느 한쪽에는 늘고 있는 상황. 그러면 순위 유지가 굉장히 힘든 거거든요. 그죠? 그래서 이런 정도의 내용들은 어느 정도 그래도 인지를 하고 계셔야 내가 이 사이트에서 판매를 할 때 어떤 식의 플레이를 좀 해줘야 되는구나 라고 하는 것들이 나오는 거죠. 자, 그럼 당장에 예를 들어서 5월에 지금 뭐가 있을 거예요? 5월에 빅스마일 데이가 있잖아요. 빅스마일 데이가 있으면서 지금 참여자 신청을 팝업창을 통해 갖고 받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받고 있는데 그러면 내가 그 빅스마일 데이에 참여를 하는 것과 하지 않는 것을 비교를 해본다라고 한다면 길게 롱텀으로 1년 6개월 기준으로 해도 내 후기가 줄고 있어. 상대방도 줄고 있겠죠. 같이 줄고 있는 거야. 내가 아까 상대성에 대한 인지하라 그랬잖아요. 같이 막 줄고 있어. 근데 경쟁사는 빅스마일 데이를 했어. 그래갖고 물건을 많이 팔아. 그런데 그 후기가 막 네이버에 긁혀갖고 후기가 막 늘어나요. 근데 나는 그걸 안 했어. 신청을 안 한 거야. 그럼 내 판매는 당연히 떨어지겠죠. 그 시기에 5월 한 달 동안. 그럼 난 후기를 못 받았어. 그럼 네이버에서도 잘 팔렸으면 좋겠는데 빅스마일 데이 땐 네이버도 잘 안 팔려요. 왜? 쿠폰을 많이 적용하니까 G마켓으로 고객이 쏠리잖아요. 그러면 그 상황이 발생하면서 난 상대적으로 판매량 떨어졌고 다 떨어지고 절경적으로 후기 숫자가 떨어졌어. 그럼 내 순위는 어떻게 될까요? 떨어지겠죠. 그런 생각을 조금 하셔야 된다니까요. 그죠? 무슨 코인이죠? 네, 대표님. 네. 네이버는 6개월간 구매 숫자 나오고 G마켓 1년 6개월 구매 숫자 무슨 얘기죠? 다시 설명하기에는 조금 그렇고 요거를 요렇게 써놨으니까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 이해가 조금 되실 겁니다. 네. 그래서 그런 식의 이제 흐름이 이어진다라고 하면 힘들다라는 거죠. 그래서 늘 얘기하잖아요. 아까도
사이트에서 해야 되는 플레이가 있다고. 그 플레이를 내가 정하는 게 아니라 그냥 그 사이트에서 하는 어떤 행사는 분명히 돈이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물 흐르듯이 타갖고 거기에서 내가 잘할 수 있는 걸 잘 찾으셔야 된다고요. 그래서 물량이 딱 나오면 좋은 거예요. 어차피 그 시기에는 이미 정해져 있는 숫자가 있는 거라고요. 고객의 숫자. 네. 그래서 그걸 무시하고 지나가시면 안 된다. 신청을 바로바로 하셔라. 지금 빨리 들어가서 ESN 플러스 좌측 하단에 보면 이벤트 관리에 들어가 보면 네, 있습니다. 네, 경로를 채팅창에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알고리즘을 또 이해하신다라고 보면 노출 지수는 뭐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 때 잠깐만요. 얘 좀 없애고요. 판매 실적 써져 있죠? 지금은 이건 고객센터에 들어가면 안 보여요. 제가 그 예전에 강의안 막 만들고 할 때 캡처를 해놨던 건데 지금은 조금 두리뭉실한 약간 워딩으로 다 수정이 되어 있는데 저걸 딱 3일간으로 규정하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1알로 계산한다 그랬잖아요. 1알로. 그래서 뭐 예를 들어 지금 무슨 요일이죠? 수요일인가요? 아 화요일이군요. 네. 월요일날 12시에 팔았던 게 이제 수요일 12시까지 오기는 오지만 그게 뭐 타타타닥 1시간씩으로 막 쪼개기 시작하면은 그게 3일이라고 보기는 조금 힘든 부분이 있는 거거든요. 네, 무슨 얘기인지 알죠? 그래서 그 노출에 대한 어떤 기준을 요거는 생각을 할 때 유지 조건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고정적으로 계속해서 나올 수 있게끔 만들어 두시는 거. 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서비스 점수는 아까 설명드렸던 거. 여기에 지금 안 보이지만 빠져있는 게 이제 고객 만족 우수라 그래서 1,000만 원 이상의 매출과 300건 이상의 포장. 이게 있거든요. 그 포장 건수, 택배 건수요. 그 부분. 그 두 개가 지금 빠져있는 거예요. 그게 서비스 점수라 부르는 거고. 프로모션 활동에 보면은 뭐 판매자 할인, 그 다음에 두 개 사면 1,000원 할인, 뭐 이런 거. 그다음 후원,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 뭐 G캐시 주는 거, 마일리지. 이런 것들. 그리고 광고 구매 점수는 키워드 광고가 아니라 요거는 리스팅 광고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카테고리 키워드의 특성 및 운영 방침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각 조건마다 일정 점수가 부여된다라고 하는 건 검색 정확도 지수. 언제 다시 부활할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는 있기는 한데 예전 같은 경우에는 뭐 전 시간에도 설명을 한번 한 적이 있지만 킥보드를 치면은 뭐 5월 같은 경우에 지금 시기죠. 네, 4월 20부터 한 6월 7월까지 가는 것 같던데 완전 더워질 때까지 7월까지는 그 어린이 킥보드가 상단에 노출 이렇게 됐었고 그 다음에 그 이후의 시간은 전동 킥보드가 또 상위에 얹어져 있었고 전동 킥보드가 나오지 않았으면 전동 킥보드가 아예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았으면 그냥 킥보드 치면 무조건 어린이 킥보드가 계속 먼저 나왔을 거예요. 네. 그런 시기가 있었어요. 정확도가 완전히 반영된. 근데 그걸 이제 어떻게 보면은 한쪽으로 좀 쏠려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가중치를 상대적으로 이제 주다 보니까 지금은 이제 킥보드를 검색하면 여러 킥보드를 넣은 사람들이 다 나오는 거죠. 오히려 막 킥보드 액세서리들까지 막 다 나와버리는 그런 이제 상황이 발생이 되고 있다. 지금 보여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이 영역별 비교는 제가 여기 가져왔는데 중간에 여기다가 저걸 껴넣기가 좀 그래서 보시면 최근에는 좀 바뀌었잖아요. 이렇게 맨 위에 올려보면 파워 상품 먼저 둘러보세요. 이건 똑같죠? 광고 5구자 쭉. 네, 그리고 먼저 둘러보세요가 하나 둘 셋 넷 다 8구자죠? 그죠? 오늘의 상품이요 8구자로 줄었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구자. 이 상품은 어떠세요? 아까 파워클릭 라이트인가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개. 그러니까 5888 오케이? 5888 이렇게 나오는 거고 요게 하나 생긴 거죠. 검색 맞춤 AI 픽이라고 이게 AI 광고 쓰시는 분들이죠? 그죠? 이게 뭐죠? 아 맞네요. AI 매출업 광고를 구매한 상품으로 AI 추천 및 검색 정확도 적합도를 기준으로 추천됩니다. 네 써져 있잖아요. 그죠?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스마일 배송 6구자 나오고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가 포커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죠? 이걸 이제 모바일로 좀 가져가 보면 여기도 그냥 보기 좋게 면도날로 바꿔보죠. 면도날 이렇게 검색을 해보면 이 상품을 추천드려요 라고 하면서 이제 이게 그 파워클릭 1등 아니면은 AI 매출업 광고를 사용하시는 분이 나온다라고 되어 있는 거죠. 로그인 기반으로 했을 땐 여기에 뭐 누구누구님에게 추천드려요 뭐 이렇게 뜰 수도 있다. 뭐 그 영상 보셨죠? 그죠?
그리고 이제 먼저 둘러보세요가 하나 둘 셋 넷 다 열고 8개. 그다음 이 상품 어떠세요? 파워클릭 라이트가 하나 둘 셋 넷 다 열고 8개. 그다음에 오늘의 상품이에요가 4개. PC에서 8구자였던 게 지금 이제 4구자. 그래서 PC에 보여지는 광고와 이 광고는 다른 광고. 별도로 하셔야 되는 거. 검색 맞춤 AI 픽 또 나왔네요. 그죠? 그 다음에 여기는 스마일 배송 6구자 나오고 여기서부터 주목할 만한 상품이에요. 이렇게 나온다라는 거죠. 그럼 노출의 구조가 이렇게 짜여져 있다라고 하면 나는 어느 영역을 점유를 했을 때 조금 더 좋은 효과를 낼 수 있을까에 대한 생각을 하게 된다라는데 항상 이야기하는 거. 자, 무조건 1등이어야 될까? 첫 번째 질문이죠. 그죠? 무조건 1등이어야 합니까? 자, 예시 하나 들어드립니다. 첫 번째 예시는 나는 멀티탭을 파는 사람이야. 혹은 건전지를 파는 사람이야. 혹은 다 같이 팔고 있는 오메가3 이런 것들 팔고 있는 사람이야. 1등 해야 될까요? 아니면은 좀 밑에 내려놔도 될까요? 그러니까 상위 광고가 맞아요? 아니면 하위 광고가 맞아요? 요거. 자, 그 두 번째 예시. 나는 청바지를 파는 사람이야. 나는 가방을 파는 사람이야.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나는 삼성전자의 가전을 파는 사람이야. 그리고 또 이 정도만 해도 될 것 같은데요. 이 사람들은 상위 광고일까? 아니면 하위 광고일까? 네, 답 여기 있죠. 1번부터 하시죠. 답 1번에 대한 거. 상위 광고 비쌉니다. 아니 지금 가격 논하는 거 아니잖아요. 광고를 할 때 말이에요. 광고를. 그러니까 상위 포지션 지금 영역을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영역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니까 나는 위에다가 무조건 상위에 광고를 해놔야 되냐 아니면 하위에다도 괜찮은 거냐 이런 걸 파는 사람들은 이런 거 봐요. 상위 광고. 네, 제이스킴님 누군지 모르겠지만 저번부터 상당히 똑똑하시군요. 상위 광고. 시냅스님 하위 광고. 상위 광고. 네. 왜요? 똑같잖아요. 죄다 똑같아. 썸네일도 똑같고 상품도 똑같고 그냥 다 똑같아. 먼저 보이는 게 클릭받아서 판매될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그럼 여기는요. 답. 이거는 하위 광고에도 사실 상관없어요. 왜? 이거는 디자인 더 중요하고 선호도가 몰려있는 상품들이 강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게 그거인 것들을 팔고 있느냐 그래도 구분점이 생길 수 있는 것들이 있느냐에 따라서 광고도 사실상 조금은 구분을 지어주셔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이 생기는 거고 이게 이제 번외가 하나 생기죠. 번외. 가격 비교를 형성하고 내가 예를 들어 G마켓 코드를 최저가를 줬다. 형성했다 라고 하면 상위 광고예요? 하위 광고예요? 답은 하위 광고하든 뭘 하든 상관없죠. 뭘 하든 상관없다. 왜냐하면 광고 플러스 알파가 붙을 거니까 그게 가격 비교의 힘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쭉 이어지는 거죠. 영역별로 얼마나 예전 같은 경우에는 상단도 먹고 하단도 먹고 그 다음에 포커스 나오게 해갖고 계속해서 키워드의 단계별마다 광고 구자를 확보하려고 하는 점유율 싸움이 엄청나게 강해졌다라고 했다면 지금은 그렇게까지 광고하기가 힘든 시기인 건 맞죠. 왜냐면 아까 얘기한 광고가 비쌉니다 부터 해갖고 그렇게 광고했다가는 이익률적인 부분에서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누구야 김대용 차장님이 늘 얘기하는 거 있잖아요. CPC랑 그러니까 클릭 광고랑 고정 광고랑 섞어라. 분명히 고정 광고에는 최근에 금액이 많이 떨어져 있고 미판 구자도 많더라. 그래서 그런 키워드들을 잘 섞어갖고 하시면 그래도 광고에 도움이 많이 되실 거다.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죠? 약간 꼼수죠. 남이 귀찮아하는 걸 내가 해내면 된다. 인 거예요. 부지런하면 된다고요.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힘든 거죠. 그 다음에 옥션 같은 경우에는 똑같죠. 노출의 기준 따로 설명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G마켓 판매회원 등급을 이렇게 쭉 보니까 파워딜러가 있죠. 파워딜러에 애착을 가지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으세요. 팔다 보면 자연스럽게 됩니다. 애착을 갖지 마시고요. 파워딜러를 단다 해서 굉장히 상단에 노출이 되느냐라고 했을 때 또 그렇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이런 생각을 가지신 분들이 이 질문을 저한테 왜 그렇게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신규로 등록한 상품이 앞에 나오나요?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네, 나와요. 일정 기간. 제가 알기로 14일이었거든요. 가물가물해요. 이게 7일로 변경됐을 수도 있습니다. 옛날에 뉴가 떠 있어서 그 날짜를 계속해서 파악하고 있었는데 뉴 안 떠 있지 않아요? 요즘에 등록하면 떠 있나요? 잘 모르겠네요. 하도 신규 등록을 안 해서. 이게 이제 나와요. 일정 기간 동안 이렇게 나온다라고 칠게요. 뭐 정확한 기간 몰라요. 앞에 나오지만 시간이 지나면 뉴가 사라지잖아요. 그럼 어디로 가요? 뒤로 가요. 그래서 먼저 등록한 사람이 먼저 나와요. 자, 그럼 이 먼저 등록한 사람은 몇 페이지에 나오는 거예요? 거의 뭐 포커스 숫자에 따라 다르겠지만 15페이지 이상 뒤에 나온다고 보는 거죠. 의미 있나요? 없죠? 그죠? 네. 그래서 포커스라는 걸 달아갖고 뭐 3페이지 내로 들어오려고 하는 거고, 그 다음에 물건을 하나를 팔게 되면은 이게 이 뭐 2페이지 뭐 상단으로 올 수도 있고요. 그리고 나서 꾸준하게 판매량이 일어나면 1페이지 중단으로 오는 거고요. 그러고 나서 얘가 더 판매량이 올라가면 1페이지 상단으로 가는 거잖아요. 그죠? 단계라는 게 있는 거란 말이야. 근데 이게 뭐 등록해갖고 뉴 뜬다 그래서 이게 일정 기간 동안 이게 뜬다 그래서 먼저 등록한 사람보다 조금은 먼저 나올 수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그거는 불가능하고, 파워딜러 단다 그래서 순위가 엄청나게 앞으로 가냐, 그것도 아니라니까요. 예. 물건을 파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G마켓의 고객 만족, 이건 달만합니다. 왜냐면 상대성이라고 그랬잖아요. 옆 사람과 내가 동일 판매 조건 기준으로 판매량이 나오고 있는 상태에서는 나중에 갔을 때는 이 서비스 점수로 갈린다라는 거죠. 단순하게 얘기하면. 그렇기 때문에 이런 애들을 성실하게 이행할 필요는 반드시 있습니다. 네, 그냥 성실하기만 하면 누구나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옥션에서도 성실하시면 부분적으로 점수를 받습니다. 네, 굉장히 좋죠. 그쵸? 점수의 가중이 꽤 많이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잘하는 판매자들은 그냥 알아서 위로 올라가는 게 정상적인 로직이다. 자, 아까 그래서 공정한 로직이라고. 실버가 랭킹 순에 보면은 이게 디폴트 값으로 나와 있죠. 보면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그리고 아까 이야기한 이 쇼핑의 노출 지수는 뭔가 똑같지 않죠. 많이 틀어져 있더라 라고 하는 부분. 그럼 내가 아까 가격 비교에 대한 것들을 만들어야 된다라는 과제가 생겨나기 시작한 것 같은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했을 때 썸네일, 이미지, 상품명, 제조사 브랜드, 모델명 이런 것들이 같으면 이제 노출이 되는 거예요. 요즘에 진짜 치사한 사람들 많이 생겼잖아요. 어떤 사람들이냐면 남의 상품을 그대로 가져가는 건 아니지만 썸네일만 가져가서 상세 페이지에 놓고, 그 다음에 상품명에는 상품명에 넣는 사람들이 있고 넣는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상품명에 안 넣고 그 제조사 브랜드 영역 있죠? 여기에다가 기입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매칭시켜요. 남의 가격 비교에. 이게 정당하지 않거든요. 그게 잘못된 행동입니다. 이거 직접 계산한 거 신고 들어가면 바로 그냥 걸려서 그냥 무너뜨릴 수 있는 약간 이런 것들인 거예요. 그래서 남의 가격 비교에 이렇게 넣는 게 잘못된 거예요. 근데 진짜 야근 사람들은 이렇게 해서 가격 비교 매칭이 일어나면 그걸 써놓은 걸 다 제외시켜 버리죠. 네. 그러면 누군가 신고하거나 아니면은 네이버가 뭐 자체 검열 이걸 하지 않으면 계속해서 남아있는 거거든요. 근데 막 상품 많으신 분들은 이게 제대로 지금 돼 있는 거야 안 돼 있는 거야 막 이런 생각하면서 놓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생겨요. 그러다 보면 매출이 좀 악영향이 생기죠. 인기 엄부화가 적용되는 카테고리가 그래서 문제인 거고, 제가 봤을 때는 모든 가격 비교는 이렇게 브랜드 권한자가 생성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게 필요하지 않나 라는 생각을 좀 하고, 그리고 판매량이 없거나 클릭로그, 구매로그가 적은 상품 가격 비교 또 생성이 안 돼요. 하고 싶어도. 이런 식의 또 문제점이 좀 발생이 되죠. 그래도 기본적으로 사장님들이 상품을 준비하실 때는 반드시 생각하셔야 되는 게 제조사, 브랜드, 모델명. 이게 기본 구조입니다. 기본 구조를 짜셔야 되고요. 근데 요즘에 이런 게 좀 제조사는 조금 그렇잖아요. 브랜드랑 모델명
이거는 좀 가져오셔야 되고 키워드까지. 근데 여기에서 만약에 중간에 하나가 추가가 된다면 시리즈명 이렇게 좀 돼야 돼요.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간이 구조죠. 네. 요거라도 이렇게 생성을 하셔야 되고, 브랜드가 장악한 시장에서는 강화가 필요하고, 앞으로는 물건을 파시려면은 기억되어져야 된다.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메모리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어떤 기준점을 잡아줘야지 여러 가지 판매가 가능한 거지, 그 기준점이 없다라고 한다면 좀 힘든 거죠. 그래서 보면 브랜드와 단품에 대한 상대성 인지인 건데, 보면 아까 뭐 제가 그런 얘기 했었잖아요. 뭐 최저가여서 상위 노출이 되는 겁니까? 패턴이 맞아서 뭐가 되는 겁니까? 등등등이 뭐가 되는 겁니까? 뭐 이런 질문을 했었는데, 결국에는 무조건 우리 생각은 네이버 쇼핑에서는 특정 사이트가 노출의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쇼핑의 로직에 맞추려면 거길 최저가를 줘야 돼 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는 않다라는 이야기죠. 그쵸? 그래서 상대성이라고 하는 거, 행사가 위주로 움직이는 카테고리에서 스마트 스토어를 상단에 올려놓는다고 그게 좋은 결과를 얻어낼 수 있을까? 이거는 조금 다른 거죠. 수수료가 싸서 상단에 올리는 거랑 판매량이 많아져서 올리는 거랑은 다른 개념이라는 거예요. 정신 차려야 돼요. 정신 차려야 돼요. 그래서 지금 뭐 5월 같은 기준으로는 무조건 이게 이런 사이트들이 위로 올라올 수밖에 없는 기준이잖아요. 그죠? 그렇다라고 한다면 상대성에 대한 인지를 빨리 하신 다음에, 이 사이트를 내가 최저가를 주고 행사를 쳐서 해서 뭘 쌓아야 된다? 이걸 쌓아야지만 아까 쇼핑 기준에 리뷰수가 충족되면서 상위권으로 계속 유지가 되는 겁니다. 어느 순간 내가 그거를 빠뜨리고 난 다음에 나는 왜 6개월 동안 한 3개월 동안 상위 판매자였는데 어느 순간에 나는 왜 하위 판매자가 됐지? 이런 생각은 뒤늦은 후회라는 거지. 그건 뭐 다른 이유가 아닌 거예요. 네. 나는 최저가도 주고 다 했는데, 너희들한테 최선을 다했는데 너희들은 왜 나를 이렇게 배신하니?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우리가 최초의 스토어팜이 생겨났을 때 그 네이버 쇼핑의 로직을 생각하고 있어서 그래요. 지금은 많이 변화가 됐기 때문에 기본적인 판매량이 받쳐줘야 됩니다. 리뷰수랑 제일 중요한 게 리뷰수입니다. 네, 끌어올리기죠. 일반 상품 시작. 처음에는 아까 얘기했던 파워딜러를 달든 고객만족 우수를 달든 상관없어요. 일단 일반 상품으로 시작하시잖아요. 그다음에 CPC나 CPP, 상단에 위치해야 되냐 하단에 위치해야 되는 상품이냐를 잘 구분하신 다음에 그 언저리에 일단 보여도 좋다라고 생각이 드시면, 네, 일단은 광고를 집행하시는 겁니다. 싼 광고부터, 정확한 키워드에 싼 광고라고 해갖고 완전 세부 키워드 일로 가시면 안 돼요. 네. 완전 정확한 키워드 있죠? 그거부터 시작 해갖고 로아스를 쫙 보면서 일정 기간 판매 건수가 유지가 되면 거기에다 포커스 프리미엄을 딱 적용을 해주는 거야. 그러면 위로 탁 하고 올라가죠. 그죠? 아까 순위 변동 이야기 했잖아요. 그러면서 올라갈 때마다 몇 개를 팔았을 때 순위의 변동이 어디까지 가는구나에 대한 인지가 필요합니다.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거를 싹 해준 다음에 그 다음부터 광고를 로아스가 좋다라는 가정 하에 메인 광고로 옮겨가는 거죠. 그러면 백클릭이 만들어지면서 고정 전환과 객단가가 이루어지면서 순위가 더 위로 올라가고, 그 순위의 변동은 웬만하면은 떨어지지 않고 그 순위를 계속해서 유지합니다. 내가 광고로만 올렸다라고 한다면. 행사로 올리면 상단으로 올라갔다가 원래 있어야 되는 자리로 떨어집니다. 근데 내가 광고로 순수하게 판매량으로 그냥 이렇게 쭉 올라갔다? 행사 안 하시고 광고만 꾸준하게 유지하셔도 그 순위가 계속해서 유지가 됩니다. 제 말을 믿으세요. 이거는 수많은 테스트를 한 거예요. 예. 그 순위가 유지되면서 판매량도 떨어지지 않아요. 그냥 계속해서 고정적으로 그 순위에 머물러 있는 겁니다. 거기다가 내가 뭘 하는 거예요? 가격 비교를 생성하고 순위를 돌려주는 거죠. 제가 아까 몇 개 팔았을 때 몇 등까지 가야 된다라는 개념을 익히셔야 된다라는 얘기를 한 이유 중에 하나는, 예를 들어 10개만 팔아도 1페이지 상단에 가는데도 불구하고 최저가를 계속 주면서 20개, 30개씩 팔릴 때까지 계속 두는 거야. 그럼 결국에 순위는 거기인 거잖아요.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없잖아요. 그러면 10개에서 15개 정도 팔았을 때 3일간의 입금자 수 및 금액을 내가 할당량을 채운 것 같아.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다른 사이트의 순위를 올리기 위해서 노력한다거나 뭔가를 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각각의 사이트에서 내가 순위권이 확보가 된가 동시에 그 순위가 확보되면 노출의 개념이 상승했기 때문에 숫자가 늘어나죠. 뭐가 늘어나요? 클릭수가 늘어나잖아요. 그러면 내가 100클릭을 받아야 되는 게 150클릭, 200클릭, 300클릭이 완성이 되면서 나중에는 뭐 계속 올라가? 안 그런다니까요. 가다 멈춰요. 이 맥스라고요. 맥스. 내가 할 수 있는 마케팅의 최적화. 그 맥스가 딱 되면 정확한 전환과 정확한 객단가가 나오면서 내 매출이 형성됩니다. 그래서 어느 날 내가 월요일날 예를 들어서 원래 저번 주 월요일날은 130개가 나갔어. 근데 이번 주 월요일날은 100개가 나갔어. 어이씨,
내가 뭔가 문제가 생긴 거 아니야? 빨리 찾아보는 건 중요하죠. 근데 화요일 날 딱 가잖아요. 저번 주 화요일 날은 내가 50개 나갔는데 갑자기 이번 주 화요일 날은 80개 나간다니까요. 그 귀신같이 일주일을 맞춰요. 그 폭 차이가 그렇게 크지 않다라는 거예요. 근데 막연하게 내가 하루하루를 계속 보면서 야 이거는 이렇게 되겠지 저렇게 되겠지라고 하는 내 생각에 갇혀있는 순간에 내가 1등을 못하면 판매량이 떨어졌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무조건 내가 1등을 하고 싶다는 강박에 사로잡혀갖고 미친듯이 광고하고 미친듯이 상세 페이지 수정하고 미친듯이 이상한 짓을 하고 있는 거라고요. 이해되세요? 그래서 고객이 돌아다니는 것들에 대한 거에 인지도 필요하지만 각 사이트에서의 플레이도 굉장히 중요하고 그 안에서 로그의 숫자에 대한 개념이 인지가 돼야 되는데 그거를 잘 생각할 때 보통 이제 바쁘니까 클릭수까지 체감을 못 하거든요. 그걸 뭘로 또 책정할 수 있냐? 광고비의 차감, 액 기준으로 그걸 또 체감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매일매일 하다 보면 광고는 25,000원, 3만원 이런 식으로 빠지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뭐 빅스마일 데이트 5만원 빠지는 건 당연하다 칠게요. 왜? 트래픽이 많아졌으니까. 근데 일반적으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있는데 계속 25,000원, 3만원씩 나가던 게 갑자기 어느 날 10,000원 나가. 그거 무슨 일이에요? 뭔가 문제가 생긴 거죠. 그럴 때는 한 번씩 다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럼 매일매일 내가 이 수치를 관리하면서 매출 집계를 하고 있느냐, 이 피드백을 내가 보고 있느냐도 매우 중요한데 거의 대부분의 판매자들은 로그를 보지 않는다. 그게 필패의 원인이다 라고 볼 수 있는 거고요. 관점은 우리가 등록해 놓은 카테고리, 가격 비교, 뭐 검색 선호도 이런 것들이 쇼핑으로 막 긁혀 들어가기 때문에 이 상시적인 클릭을 받기 위해서 나는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느냐, 검색, 광고, 행사, 쇼핑, 가격 비교, 이미지 게시글 결국 이거 보면서 계속 수정하고 보완하고 업그레이드 시키고 또 어느 상품을 가져와서 또 이런 행위들을 하고 있고 또 행사하고 광고하고 뭐 이러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면 막 또 뭉치고 바이럴하고 이게 그냥 계속 순환하는 거야. 고객은 그냥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거고요. 계속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건데 이거를 무조건 상위에다만 올려놓으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관점 자체를 없애셔야 된다. 네, 없애셔야 된다. 굳이 내가 상위가 아니더라도 판매량은 꾸준하게 나올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할 수 있다. 나는 고정 클릭을 유지할 수 있느냐, 채널을 확장할 수 있느냐, 나는 각 사이트의 플레이를 잘 보고 있느냐. 매우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뭐 상위 노출에 정답이 없죠. 로직은 갖고 있지만 그 로직 자체 모른다라고 해서 상위 노출이 안 될까요? 아니요, 돼요. 네. 그래서 제품에 대한 어떤 아까 이야기한 상품이냐 아니면은 순이냐라고 했을 때 상품에 초점을 많이 맞추시면서 판매 활동을 하셔야 된다. 그 상품에 대한 이해가 떨어지는데 그 물건을 팔 수 있을까라고 하면 그거 자체도 힘들다. 왜? 그 상품은 사람이 사용하는 거잖아요. 경험이 녹아져 있는 거고 피드백이 녹아져 있는 거고 그게 왜 태어났는지를 알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그 상품에 대한 애착이 생긴 거고 거기에 디벨롭 시키는 거고 그게 잘 발전된 형태로 쫙 나왔을 때 고객이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매출이 터지는 거예요. 네. 그러지 못하면 폭발적인 고객을 만나기는 힘들다. 네. 오늘 한번 좀 생각을 해보실 필요가 있더라라고 하는 거겠죠. 그죠? 저는 퀴즈를 낼 테니까 오늘 관련해서 질문을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방송 관련해서 뭐 다른 질문 주셔도 답변을 드리긴 할 거예요. 너무 어려운 건 주지 마세요. 금손님 질문을 할 수 있는 그날까지 방송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네.
ESN 상품 등록 시 가격 비교 사이트 상품 등록 굳이 해야 될까요? 굳이라니요. 무조건 하셔야죠. 최초에는 하는 거예요. 뭐 나의 목적이 뭐 다른 게 있다라고 하면 모르겠지만 최초에는 하시는 게 좋죠? 안 그런가요? 내가 굳이 하나 할 필요가 있을까요? 해야죠. 퀴즈를 내려고 하는데 정확하게 세 번째, 이게 딜레이가 있으니까 세 번째 맞추신 분이랑 여섯 번째 맞추신 분한테 드리겠습니다. 3번, 6번입니다. 네. 광고 리포트가 요즘 전환이 안 되고 고객이 장바구니에 담을 걸 전환으로 잡던데요. 이런 건 수정이 좀 안 될까요? 예, 그 부분은 좀 어려울 것 같네요. 원래 그 구매하기 버튼이나 장바구니 버튼이 눌리면 구매 1로 생성이 되죠. 그래서 늘 얘기하잖아요, 힐링님. 잠깐만. 늘 얘기하는 거야, 늘. 이거 말고 어딨냐? 늘 얘기하는 거 넘겨서 봐드릴게요. 늘 얘기하는 거, 내가 마켓별로 얼마나 팔렸는지를 반드시 확인해야 된다. 뭐 제가 직접 관리하는 건 사실 여기에 각 사이트가 판매하는 사이트가 여기 다 있습니다. 예. 그 합계를 매일매일 여기다 넣으면 뭐 재고가 알아된다 그랬고, 이쪽에 이제 넘어오기 전에 내가 만약 G마켓에서 예를 들어서 5개씩 팔았다고 치면 이렇게 복사해갖고 집계표로 넘어갈 때 여기 G마켓에 수량에만 그냥 그대로 이렇게 해서 넣어버리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네. 이렇게 넣고 여기에다가 하루 내가 쓴 광고비를 25,000원 썼다 하면 이렇게 넣으면 여기에 순이익이 계산되게끔 만들어 놓으라 그랬잖아요. 자, 그럼 여기에서 이런 질문을 할 수 있겠지. 저 순수하게 광고에서 팔린 것만 보고 싶어요. 말도 안 되는 행동 중에 하나죠. 말도 안 되는 행동 중에 하나야. 자, 아이고, 질문이 나가버렸네. 왜냐면 이게 왜 말도 안 된다라고 보냐면 요즘에 리포트 뽑아줄 때 그 직접 전환이랑 간접 전환 보죠. 전 이거 자체도 말이 안 된다라고 보는 거예요. 이런 언어가 어디 있어. 그러면은 뭐 예를 들어서 G마켓에서 받고 그 뭐 네이버 쇼핑에서 샀어. 그러면 이거 간접 전환은 G마켓이네? 그죠? 근데 여기에서 표현을 안 해주잖아요. 이것도 웃긴 거라니까요. 말도 안 되는 논리예요. 이거는 기본적으로 이상한 논리라고. 그래서 그냥 나는 그럼 이거를 어떻게 또 보셔야 되는 거냐면, 내가 광고를 한 건 전체 클릭수를 유지하려고 뭔가를 만들어낸 거잖아요. 그럼 내가 리스팅만 했을 때는 몇 클릭, 광고를 했을 때는 몇 클릭, 그러면은 클릭이 늘어난 만큼 고객 숫자는 얼마나 늘어난 거야? 뭐 이 정도에 대한 개념이 필요한 거거든요. 맞죠? 네.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 사이트의 어떤 파워를 좀 보시려면은 전체 ESM의 이 상품에 들어온 주문 건수와 그 다음에 광고 비용, 그 코드에 내가 쓴 비용을 계산을 하셔야 되는 게 맞죠.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해서 내 이익을 산출해내는 게 필요하다고요. 이걸 코드별로 관리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상품별로 결국 코드죠. 코드별로 관리를 하셔야 되고 마켓별로 다 관리를 하셔야 내가 지금 현재 돈을 얼마나 벌고 있구나, 사이트에서 플레이를 어떻게 하고 있구나가 보이는 건데, 이걸 그대로 그냥 가져가시면 힘들어요. 그래서 그 수치는 예전부터 얘기했지만 참고할 만한 수치인 거지 볼 필요는 없더라. 로아스는 스스로가 환산시키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만약에 로아스가 별로인데 전체적인 기준 안에서 광고를 했을 때 이익이 남는 구조야 라고 하면 마케팅을 더 하셔야 어느 특정 사이트의 성장이 일어난다라고 늘 말씀드리잖아요. 늘. 그죠? 그리고 그럼 그건 누구한테 수정해달라 하는 게 아니라 그냥 거기에서 그거만 보시면 돼요. 그럼 네이버나 자사몰에 최저가 되어 있으면 그쪽으로 몰리지 않나요? 뭐 그거는 설정하기 나름이죠. 그죠? 네. 설정하기 나름이에요. 그리고 만드세요. 네.
네, 정확한 답변이죠. 네, 만드시면 됩니다. 회사마다 주요 지표가 다릅니다. 자, 이제 퀴즈 나갑니다. 세 번째, 여섯 번째 분에게 드린다 그랬어요. 자, 나갑니다. 퀴즈. 검색 맞춤 AI 픽 구자에 노출을 하려면 무슨 광고를 해야 될까? 1번 포커스, 2번 AI 매출업, 3번 파워클릭, 4번 모바일 플러스 광고. 아, 저 다량으로 저러시면 안 되죠? 그죠? 네, 다량으로 저러시면 안 됩니다. 네, 다량으로 저러시면 안 되죠? 네, 준호님은 자연스럽게 중복으로 1번이 되셨고요. 알파카님 하나, 그 다음에 여섯 번째가 하나, 둘, 셋, 넷, 다. 잠깐만. 하나, 둘. 아, 네, 미안해요. 알파카님 아니에요. 페페님이 세 번째. 미안해요. 알파카님이 세 번째. 4, 5, 6. 시냅스님. 네, 이렇게. 네. 알파카님이랑 시냅스님. 이렇게 두 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짓말 치는 거 아닙니다. 네. 준호님이 1번, 2번, 3번 알파카님, 제이스킵님, 희경님, 시냅스님. 딱 있죠? 그죠? 그래서 알파카, 시냅스. 이렇게 두 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됐죠?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도 그냥 멍 때리다가 어떤 뭐 생각이 좀 든다라고 한다면 그거에 대해서 네, 생각. 고준호님은 네, 저랑 안면이 있으신 분입니다. 열심히 하시는 판매자님. 됐죠? 유튜브에서 제 그 방송을 그 아래로 더 느리게 말하는 걸로 0.5배속인가? 그걸로 해갖고 들으신다는 분이 계시네요. 네. 끝났죠? 고생하셨습니다. 이번 주 목요일인가요? 맞죠? 이번 주 목요일. 네, 광고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